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줄고 있는 대구 경북도 추석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약 80%가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동이 많지 않은 평일에 미리 성묘를 다녀가거나 벌초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등 당장 추석 풍토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계창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는데요. 대구 경북형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위기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해서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14일이었죠. 2단계로 사회적 거리 수위를 한 단계 좀 낮췄는데요. 그렇게 낮추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석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단계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는 약 2주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이 방역 기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또 감기 환자라든지 코로나 환자가 같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기간을 가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대구는 그리고 또 경상북도는 그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계속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일까지였다가 20일까지로 이제 10일 연장을 했는데요. 네. 20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이제 실내 50인 이상 그리고 실내에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해서 그 하지 못하도록 중지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집합금지 조치가 이제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클럽이라든지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그리고 감성포차 또 헌팅포차죠. 헌팅포차 또는 네. 감성주점도 20일까지는 영업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집합 제한 업종이죠. 집합 제한 업종인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또는 휴게 음식점, 제과 영업점 이런 곳들은 이제 영업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종사자들이 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들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그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오면 학원 같은 데 많이 가는데 학원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상당히 고위험 시설이거든요. 네. 이런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집합 제한 조치를 지금 유지를 그대로 합니다. 유지를 하는 대신에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 집합 제한이 아니라 집합 금지 조치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일반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또는 생활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회를 계속해서 지금 금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 시설이거든요. 교회라든지 그 절, 성당 같은 이런 종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지만 다만 이제 정상적인 예배는 가능하지만 성경 공부라든지 식사 이런 것들은 그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일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대구시에서는 가능하면 좀 지역 간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 착용은 필히 해달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그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확산세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네. 있잖아. 이 네. 민감한 사태에 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경각심도 떨어지게 되고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강화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국가적인 위기 상태로 돌아갔는데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전문가들조차도 부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를 희망했었는데 네. 정부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뭐 가끔 여러 가지 이제 때로는 압력도 좀 행사했죠. 좀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완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들도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이제 바꿨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규 예배라든가 미사라든가 또는 법회 등을 이제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을 해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전문가들도 물어보니까 대구의 권영희 시장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해보니까 좀 완화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특히 조금 전에 조 기자님 말씀하셨던 클럽, 나이트, 유흥주점 또는 헌팅 포차, 감성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세 개 업종만큼은 앞으로 집합 금지를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문가들은 2.5단계를 좀 고통스럽지만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풀었다가 또다시 문제 생기면 또 연장해야 너무 지속적으로 가니까 2.5단계를 조금만 더 유지해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 자영업이라든가 참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참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시기에는 좀 힘을 맞춰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결정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지만 지역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하면 또 완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추석 명절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한 리서치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는데 네. 인천에 있는 한 마을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아범아, 이번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네. 참 우프기도 하고 네.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에 약 7명 정도가 이동 제한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그 리얼미터가 지난 9일이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추석 연휴 이동 제한에 대해서 약 70% 정도가 지금 71.3%였는데요. 71.3%가 이동 제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대구 경북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84%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반대는 7.9%에 불과했는데요. 이만큼 대구 경북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동거리 제한을 찬성한 것은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코로나로 인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확진자가 나왔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도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었고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던 대전, 충청, 충남 지역 같은 경우도 약 66%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만큼은 가능하면 마음으로는 좀 조상님들에게 그 절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대신에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좀 하는 대신에 좀 이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신뢰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인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대구 경북에서 추석 이동 제한을 가장 높게 찬성했다는 것은
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먼저 경험했다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깜깜이 환자. 네. 내가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환자의 비율이 최근에 20%를 넘고 있어요. 내가 감염이 되었으면 조심을 하면 되는데 네.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다니다 보면 이게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높게 찬성이 나온 것은 지난번에 혹독한 경험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고 병상이 부족해서 정말 대구 경북 자체가 폐쇄될 위기까지 갔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제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고 그다음 행정 명령도 아주 잘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이와 같은 사태를 겪게 되면은 대구 경북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든가 다중시설 이용해서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대구 경북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 결과는 아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추석을 앞두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금융권을 위한 그 지원을 하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 지역 상품권 판매 운동을 열심히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약 3억 원까지 그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구나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25개 우대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도 그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를 할 경우 경상북도는 그 금리의 최대 2%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봉화군 같은 경우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봉화군은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한 대출 금리를 일부 이제 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돕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지원 대상은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그리고 소방시설업, 운수업 등인데요. 연간 대출 이자의 최대 5%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시와 문경시의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금 안동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지역 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 한도를 더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안동시에서는 그 안동 사랑 상품권에 그동안 그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 연령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그 4,400여 점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문경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10% 할인 기간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와 청송군 그리고 영주시 등은 사이버 장터를 열어서 이번 또 한가위 특별 이벤트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영천시 같은 경우는 영천 그 농특산물 경북에 있는 농특산물 그 쇼핑몰인 사이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소와 그 연계해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사이소와 영천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별빛촌 장터라고 있는데요. 이 그 사이소와 별빛촌 그 장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또 영천의 그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샤인머스켓 포도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들을 최대 20%까지도 그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예천 같은 경우는 소방서라든지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을 통해서 그 예천업 상설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점검반들은 그 올해 특히 그 집중호우라든지 또 이래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전이라든지 전기 분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가스 차단기라든지 또는 경보기 그리고 소화기구 또는 감지기 등 이런 작동 상태 등도 다 네. 이런 작동 상태를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추석 장보기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자체가 눈에 띕니다. 이 내용 좀 덧붙여 주시죠. 대구와 경북에서 뭐 다양한 방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대구 동구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서민 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불로시장 전통시장 불로 포함해서 8개 전통시장에서 시행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은 일단 부서별로 생활용품이나 제수용품을 사전에 주문을 받아요. 그럼 주문서를 가지고 상인에 갖다 줍니다. 네. 그러면 상인에서는 그 주문을 할 때 21일부터 25일까지 언제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인에서 그 물건을 사서 배달을 해주면 현장에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나 대구 행복페이로 결제를 하면 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선제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특히 행정기관 외에도 동구청의 관내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은 한국감정원 등 4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덧붙여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대면 상황 하에서도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장 벌초나도 성묘의 풍경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물론 대구 경북 지자체 차원에서도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벌초는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온라인 성묘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참 기가 막히게 바뀌고 있는 네, 거죠.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이제 현실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영천 호국원 같은 경우에는 네. 추석 연휴 전에 이미 성묘를 다녀간 가족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낙골당이라 이런 곳에서는 거리 두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공간이 좁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복을 갖춰 입은 어떤 그런 분들이 헌화하고 경건하게 인사드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즉 무료 참배 대행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지금 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좀 더 우리가 코로나 방지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추모 공원에 또 성묘를 한다거나 또는 그 벌초를 하러 갈 때 지금 현재 전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좀 모이지 않게 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추석 전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의 시각으로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조 기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이동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면 또 대화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대구에서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서 27명 중에서 26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오로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필수는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출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께서도 답변해 주시죠. 정말 추석이 되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가봐야 되겠죠.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때는 부모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오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60, 70대 노령층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먼저 자식에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하면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